마지막 팀인 캐롤라이나 팬서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롤라이나 팬서스 말씀드린 것처럼 5승 12패 하긴 했지만 룰에 의해서 3위에 랭크를 했죠. 팬서스는 정말 절망 속에서 미약한 한 줄기의 빛을 본 24시즌이지 않나 라는 총평을 간략하게 해보고 싶습니다. 오펜스부터 살펴보면 일단 팬서스는 23시즌 진짜 말 그대로 최악의 시즌을 보냈죠. 그리고 나서 2024시즌을 맞이하게 됐는데 쿼터백인 브라이스 영의 미래는 정말 어두워 보였습니다. 시즌 초에 퍼포먼스가 뭐 개선된 게 하나도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참했는데 생각했죠. 데이브 카날레스가 지휘봉을 잡은 상태에서 개선이 될지 궁금했지만 진짜 심각한 부진을 겪었고요. 결국에는 이 선수를 벤치로 강등시키는 아주 초유의 그런 사태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앤디 달튼이 투입되긴 했는데 팀은 제대로 이 선수를 활용하지도 못했죠. 그런데 달튼이 10월에 차량 사고를 당하면서 손가락에 부상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다시 브라이스 영에게 기회가 생겼죠. 그리고 8주차에 복귀한 영은 기대와 다르게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점차 발전한 모습을 갑자기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카날레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프리스냅 위장 비율을 크게 확대시켜서 디펜스에게 혼란을 선사를 했고요. 스크린 그리고 RPO 플레이 전환 시에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에게 빠른 릴리즈를 중심으로 공을 던질 수 있게 전체적인 구조를 변경을 해요. 그래서 영이 오랫동안 리드를 가져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퍼스트 리드에서 무조건 공을 던질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준비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브라이스 영이 무조건 2.7초 이내에 릴리즈 타이밍을 잡을 수 있도록 설정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유효하게 통했습니다. 시즌이 거듭날수록 브라이스 영은 카날레스의 플레이북의 숙련도가 높아졌고요. 이러다 보니까 패스 정확도도 향상이 됐습니다. 브라이스 영은 개인적으로 경기장 안팎에서 멘탈 헬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단단해지기 위해서 어떤 메디테이션이라거나 자기조절 훈련을 도입을 했대요. 그러면서 필드에서 침착성이 높인 부분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집중력 역시도 향상되는 부분이 필름에서도 확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백필드에서 활약하는 추바 허버드를 필두를 해서 러싱 생산성이 증대된 부분 역시도 브라이스 영이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패스를 던질 수 있고 부담을 덜 가져가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네요. 좀 돌아보면 23시즌 종료 후에 로버트 헌트 그리고 데미안 로이스라는 두 명의 가드 영입은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싶어요. 당시에 뭐 가드에게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주냐, 오버페이다 뭐 이런 말이 많았지만 어쨌든 양쪽 가드를 영입함으로써 오펜시브 라인의 안정성이 생겼고요. 후반 브라이스 영의 부활에 저는 이 오펜시브 라인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드가 안정되다 보니 불안했던 레프트 태클 이캠 이콰누라는 선수도 안정을 찾았고요. 이콰누, 뭐 데미안 로이스, 오스틴 콜버, 로버트 헌트, 테일러 모튼으로 이어지는 이 오펜시브 라인 그룹은 개인적으로 NFC 남부에서도 뭐 전혀 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오펜시브 라인의 강화는 자연스럽게 런게임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이 됐죠. 추바버드는 뭐 크리스티안 맥카프리 이후 지금 펜서스에게 처음으로 정말 믿을만한 워커스 러닝백으로 지금 잘 성장을 했고 다음 시즌도 이 오펜스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죠. 추바버드의 맹활약 속에서 카날레스는 언더센터의 비율을 높이면서 런게임에 좀 힘을 실어줬고 여기에 파생되는 어떤 플레이 액션의 위력 증가가 또 브라이스 영의 후반기 부활에 굉장히 유의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빠른 타임 투 스로우가 가능한 타이밍 기반의 라우트 설계를 통해서 브라이스 영의 리듬을 살려준 설계 또한 주요했고요. 후반기 브라이스 영은 또 하나 달라진 게 뭐냐라고 하면은 프레셔에 조금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직전 시즌 그리고 초반 리그 초반을 생각하면 프레셔가 들어왔을 때 지금 얼음이 돼버리는 정말 맞아요. 뭐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됐었는데 후반기 브라이스 영을 보시면 어떤 프레셔가 들어와도 본인의 프로그레션을 끝까지 진행을 하면서 공을 던져내는 모습들 그리고 심지어 그 공이 패스 성공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영의 어떤 약점이라고 판단됐던 이 프레셔 대처가 확실히 좋아졌다. 이런 조금 인상이 들었던 것 같고 이러면서 뭐 저희가 기대하던 브라이스 영의 모습이 돌아왔죠. 엘라베마 시절에 브라이스 영이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다음 시즌 또 많은 기대를 하면서 시즌을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한 줄기의 희망을 볼 수 있었던 시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음으로 디펜스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차에 들어간 에즈로 에베로. 이 코치가 일단 계속 가요. 3-4 베이스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커버리지 역시도 큰 변화 없이 포스트 스냅 변장 커버리지를 활용한 투아이 기반의 커버리지를 운영을 했습니다. 변장 후에 커버 3로 전개하는 부분, 그러니까 투아이에서 커버 3로 전개하는 게 리그 2위에 해당될 정도로 많았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었는데 여기에 얼리다운에서 세이프티 블리츠라거나 파이어존으로 혼합하는 이런 전술적 위장 운영도 유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전술의 운영만큼이나 실제 선수들의
실행력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필드에서 효과성이 매우 떨어졌어요. 프레셔 레이트 리그 거의 최악이었고요. 런 디펜스 역시도 리그 최악이었습니다. 실제 그리고 색 생산 역시도 리그 하위권을 전전할 정도로 많이 아쉬웠어요. 여기에는 외부에서 강한 프레셔를 줄 수 있는 패스러셔 부재가 너무 큰 원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런 디펜스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역시도 상대의 갭스킴에 진짜 방어가 너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냥 오펜시브 라인은 너 누구 맞고 해. 그러면 원하는 방향으로 러싱 레인으로 러닝백들이 계속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표에서 최하위권으로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펜스에서 나타내고 있는 허용 EPA도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0.12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플레이당 기대할 수 있는 기대 득점을 0.12점을 더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레셔 레시오도 4.4%가량 떨어졌고요.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뭐 제시온이라거나 니켈 스미스 웨이드로 이어지는 이 코너백 라인, 이 니켈 코너백 라인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선수들의 부상 그리고 부진, 복잡한 스킴에 비해서 너무 실행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의 실행 능력 이런 부분들이 참 두드러진 아쉬운 시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가뜩이나 얇았던 이 디펜스 뎁스의 치명적이었던 거는 결국 팀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이 디펜시브 태클 데릭 브라운의 부상 이탈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1주차에 부상으로 사실 일찌감치 시즌 아웃 되면서 디펜스는 정말 처참하게 무너졌죠. 실점 최하위했고요. 야더용 최하위고 러싱 디펜스 최하위, 패싱 디펜스 32, 서드다운 디펜스 최하위 진짜 모든 지표에서 다 최하위를 기록했어요. 특히 말씀해주신 것처럼 프레셔 생산 런 디펜스에서 애를 먹었는데 200 러싱 야드 이상을 허용한 경기가 8경기에 달했습니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기록이죠 사실. 맞아요. 그냥 뛰면은 열어준다는 거예요. 데릭 브라운을 비롯해서 뭐 샤크 톰슨, 뭐 조던 플러, DJ 원엄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시즌 절반 이상을 결장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스킴이고 뭐고 할 거 없이 그냥 디펜스 탤런트가 NFL 수준이 맞나 싶은 정도까지 내려갔던 것 같아요. 뭐 한때 뭐 컬리지 팀과 경기해도 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왔을 정도로 맞아요. 그냥 기본적인 탤런트가 너무 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펜스는 나름 희망을 봤지만 디펜스는 참 처참하게 마무리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프 시즌에는 어떤 무브가 있었냐 라고 살펴봤을 때 일단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일단 시급했던 디펜스 개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프론트 오피스나 주요 인사 그리고 메인 코칭 스태프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다만 디펜스에서는 세컨더리 코치, 라인베커 코치, 디펜시브 어시스턴트가 모두 개편이 됐습니다. 언급한 대로 디펜스 문제 해결이 시급했기 때문에 에베로에 대한 신뢰는 남겨둔 상황에서 다른 부분들에 대한 전격적인 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선수단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 중 하나가 제이시온에 대한 4년 계약 연장이 있었죠. 그리고 FA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디펜시브 선수진 보강이 눈에 들어온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에드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들이 좀 주요한 변화였냐라고 보시나요? 꼴찌 디펜스를 탈바꿈 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죠. FA에서 뭐 최대어였던 디펜시브 태클 포지션에서 최대어였던 이 밀튼 윌리엄스를 놓치긴 했지만 어쨌든 퀄리티 높은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바비 브라운 그리고 터셔 마튼을 영입하면서 뭐 데릭 브라운과 함께 조금 괜찮은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을 구축을 했고요. 바이킹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 엣지 패트릭 존스를 영입한 데 이어서 드래프트에서도 닉스 콜튼, 뭐 프린슬리 우아미엘렌까지 지명하면서 전반적으로 디펜시브 라인의 탤런트를 뭐 한 단계가 아니라 전 2단계 정도는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외에도 뭐 세이프티 트레버 모리그까지 영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뭐 빈약했던 세컨더리 보강에도 힘을 쏟았고 트레버 모리그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티 중에선 정말 최고의 런 디펜더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런 디펜스를 개선하려는 또 그런 방향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펜스에서는 뭐 코어들을 다 지켰고요. 드래프트에서 아마 FA가 아닌 드래프트에서 조금 주로 보강을 해주면서 브라이스 형을 중심으로 젊은 로스터를 구축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뭐 1라운드 전체 8번 픽으로 테타이로와 맥밀란을 지명하면서 브라이스 형을 위한 타겟 보강에 나섰고 러닝백, 뭐 트레버 이티엔, 타이트엔드 미첼 에반스 이런 선수를 지명하면서 러닝백과 타이트엔드 뎁스에도 좀 강화에 성공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뭐 34살의 이 노장 리시버 아담 틸런이 1번 리시버를 맡아야 할 만큼 진짜 와이드 리시버 그룹이 진짜 빈약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을 거치면서 또 와이드 리시버 그룹이 좀 대폭 개선된 점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뭐 테타이로와 맥밀란 그리고 2년차에 접어드는 뭐 제비엘 르겟, 제일런 코커 그리고 베테랑 아담 틸런 거기에 또 이번 시즌
새롭게 합류한 이 헌터 램프로까지 있기 때문에 와이드 리시버 그룹도 이제는 봐줄만 하다. 매우 풍부한 타겟이 완성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띠엘렌 참 멋진 장면 많이 만들어냈죠. 그 와중에 정말 그렇죠. 든든한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2025 시즌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 일단 오펜스 이 부분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계속해서 수년간 오펜스 탤런트를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일단 희망은 봤어요. 그러면 이 희망을 이제는 확신으로 바꿔야 하는 펜서스의 오펜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펜시브 라인 백업 뎁스가 크게 향상이 됐고요. 추바버드 복귀를 통한 타임 매니지먼트 또한 이 경기에 리듬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확보됐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앞에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스킬 포지션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굉장히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브라이스 영이 지난 시즌 후반에서 보여준 것 이상의 스텝업이 더해지면 이 오펜스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22시즌 이후에 펜서스는 정말 꾸준하게 이 탤런트 수급을 했습니다. 1라운드에서 특히 이케 메카누, 브라이스 영, 제베르겟, 맥밀란 진짜 상위 라운드에서 많이 수집했고 특히 작년 FA에서도 뭐 가드들 영입했고 아담 틸런까지도 데려오면서 진짜 모으고 모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최근 5시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오펜스 로스터가 현재 완성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뭐 후반 브라이스 영이 살아나면서 결국은 25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진짜 커진 상황인데 결국 25시즌 펜서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두 명의 1라운드 리시버들의 성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맞아요. 작년 1라운더인 제비에르겟 그리고 올해 1라운더인 테타이로와 맥밀란 이 두 선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런 게임은 사실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비에르겟 그리고 맥밀란의 활약은 사실은 뭐 담보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얼마나 스텝업을 해주느냐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맥밀란에게 항상 붙어있던 물음표 NFL 레벨의 맨커버를 어떻게 따돌릴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세퍼레이션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제비에르겟은 핸즈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맥밀란은 뭐 드래프트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런 좀 의구심에 시달렸기 때문에 뭐 1년 차부터 바로 저는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 맥밀란만의 강점이 있는 선수이고 본인이 세퍼레이션을 만들어내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르겟은 지난 시즌에 정말 잦은 드랍에 시달렸어요. 맞아요. 패스 드랍률이 14%예요. 그래서 리그 하위권에 위치했고 뭐 사실 6비트 3인치에 220파운드가 넘는 선수인데 캐치 후에도 야드부터 캐치해서 그리 특출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6비트 3인치 리시버에게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캐칭 능력이라던가 야드부터 캐치 능력에서 조금은 더 발전이 필요한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터뷰에서 보이는 걸로는 올해 본인이 그 문제점을 잘 인지하고 있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이님께서 언급했지만 이번 시즌 또한 굉장히 빠른 템포의 패스들이 아마 오펜스에서 나가게 될 건데 이런 상황에서 드랍 한두 번은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맞아요. 특히 숏 패스들로 오펜스 드라이브를 조립하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한두 번의 드랍은 진짜 치명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베 르겟이 또 2번 리시버로서 혹은 1번 리시버로서 꾸준히 타겟을 받고 싶다면 아마 이 드랍 문제, 핸즈 문제를 좀 개선을 시켜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라운드 리시버 2명이 진짜 얼마나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오펜스의 폭발력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제대로 드디어 지원을 받게 된 에베로의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 24시즌 극심한 부진에도 불구하고 일단 팀은 에베로에 대해서 여전히 신뢰를 보내기로 했죠. 에디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데릭 브라운의 복귀는 정말 환영할 만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3사 기반의 디펜스를 고수하면서도 에베로는 빅엔드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라인베커를 더 이제 활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좀 아쉬운 부분은 조시 주엘의 이태리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쉽고 그래도 세컨더리의 안정성 확보와 D라인 보강 이 부분은 확실히 기대가 되는 포인트예요. 그렇죠. 사실 에베로가 부임 3년 차에 들어왔고 뭐 FA와 드래프트에서 많은 투자를 받은 게 거의 처음이다라고 보는데 이제는 결과를 보여줘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뭐 주목할 점은 역시나 디펜시브 라인이겠죠. 루키 이제 닉스 콜튼을 비롯해서 새로 합류한 뭐 패트릭 존스 그리고 작년에 합류한 DJ 워넘 뭐 중심을 잡아줘야 할 데릭 브라운 뭐 터셔 마튼 이런 선수들이
작년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프레셔 생산을 저는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펜스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지난 시즌 에베로가 사실 얼리다운에서도 굉장히 블리츠 비율을 높게 가져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모든 다운에서 블리츠를 많이 썼어요. 이 코치가.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이 코치의 어떤 정통적인 색깔이라기보다는 디펜스 라인맨들이 워낙 프레셔를 못 만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의 방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컨 레벨에서의 어떤 커버리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블리츠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좀 안정성이 떨어지는 디펜스를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디펜시브 라인이 충분히 프레셔를 만들어 준다면 조금 블리츠 비율을 낮추고 조금 커버리지에서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DJ 원홈의 반대편에 서게 될 루키, 뭐 닉스 콜튼이라던가 뭐 새 팀에 새롭게 합류하는 뭐 터션 와튼이라던가 뭐 데릭 브라운, 이 한 3명, 4명의 선수가 아마 핵심이 될 거고, 이 선수들이 해준다면 드디어 이제 에베로의 어떤 디펜스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펜서스 다음 시즌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를 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NFC 사우스에 대한 시즌 예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일단 저희 채팅창을 통해서 투표를 해주셨는데 이 결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설문조사를 일단 종료를 해보고 살펴보면 템파베이 버커니어스를 꼽아주신 분들이 무려 67%입니다. 뭐 예상했겠지만 뉴올리언스 세인츠 7%, 애틀랜타 펠컨스 17%, 그리고 캐롤라이나 팬서스 10%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와 에디님께서는 각각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템파베이 버커니어스, 캐롤라이나 팬서스, 애틀랜타 펠컨스,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 세인츠 순서로 나열을 해봤고요. 에디님께서는 애틀랜타 펠컨스, 템파베이 버커니어스, 캐롤라이나 팬서스, 뉴올리언스 세인츠 순으로 나열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1, 2위부터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과감하게 애틀랜타 펠컨스를 일단 1위로 꼽아주셨는데 펠컨스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일단 커즌스가 아니라 마이클 페닉스 체제로 좀 잘 전환이 된 게 오히려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좋아? 그쵸, 오히려 좋아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 같고, 어쨌든 펠컨스는 저희가 사실 언급은 안 했지만 이 비전 로빈슨이라는 확실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오펜스의 어떤 주요한 플랜은 결국은 피드 비전 로빈슨일 거예요. 로빈슨에게 아주 많은 터치를 가져가게 하면서 공을 줄 거고, 마이크 페닉스는 굉장히 편안한 환경에서 공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폰테노시 정신을 차렸고 디펜스가 드디어 저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이위크가 초반에 있고 일정이 그 언저리에서 뭐 커벤더스, 빌스, 나이너스로 이어지는 조금 쉽지 않은 일정이 있지만 요거만 잘 버텨낸다면 중반 후반에 진짜 너무 쉬운 일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펠컨스가 마이크 페닉스 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비잔 로빈슨이라는 확실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뭐 작년에 뭐 8승 9패 한 거에 비해서는 혹시 조금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1번 리시버도 이야기해 주셔야죠. 아, 그쵸. 드레이크 런던도 있죠. 다넬 무니도 있죠, 심지어. 저는 펠컨스를 조금 더 이제 다듬어져야 되는 팀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일단 저는 헤드코치에 대한 신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게임 매니지먼트적인 측면에서 아직 한계가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커크 커즈스가 아쉽게 끝나긴 했지만 사실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것을 생각하면은 분명히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도 있는 펠컨스의 시즌 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마이클 페닉스 체제로 전환이 커즌스 체제보다 안정감이 더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시즌 중후반의 커즌스 말고 시즌 초반의 커즌스를 생각해봤을 때 막 확답을 못하겠다 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거는 저도 검증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대답은 하기 힘들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안정감이 좀 떨어져 보인다라는 부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고 유망한 오펜시브 라인, 그리고 언급해주신 비잔 로빈슨이라고 하는 리그 최고의 러닝백 중 한 명, 그리고 뭐 런던 이런 스킬 포지션의 강점은 두드러진 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엣지에 아직 검증된 최상위권 선수가 없는 점 여전히 불안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큰 다크호스라고 판단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스케줄 난이도가 초반에 있고, 그래서 많은 승리를 당장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이 팀은 지금보다는 내년, 내후년을 조금 더 기대하는 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다음 시즌 7승 10패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다음으로는 에드님께서 2위로 꼽아주신 템파베이 버커니어스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버커니어스는 사실 작년에 10승 6패를 기록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울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일단 초반에 이 레프트 태클 트리스탄 오프스가 결장하는 게 거의 확정이 됐고 여기에 대한 여파가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어떤 오펜스 폭발력은 분명히 베이커 메이필드가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리암 코헨의 공이 저는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리암 코헨이 만들어낸 이 오펜스 시스템이 확실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리암 코헨이 갑작스럽게 떠났고 좀 갑작스럽게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맡은 이 조시 그리자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불신이 조금 있어요. 심지어 이 코치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 콜링도 경험이 없고 조금 갑작스럽게 맡은 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불안한 건 사실이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뭐 1승 정도는 좀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 4개의 팀 중에 쿼터백 안정성이 가장 큰 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산점을 주고 싶고요. 상대적으로 낮은 디비전 난이도 역시도 이 쿼터백의 안정성이 잘 갖춰진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이루어졌고 이번 시즌 보강에서도 나타났지만 와이드 리시버 그리고 러닝백들의 안정성 역시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베테랑 디펜더의 보강으로 인해서 균형이 좀 유지된 점 역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디비전 타이틀 획득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교체가 가장 큰 변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정으로 살펴봤을 때 바이위크 위치가 되게 좋아요. 9주차거든요. 월프스가 시즌 초반 4경기 일단 빠지잖아요. 근데 그때 일정이 진짜 쉽지가 않아요. 뭐 펠컨스, 텍산즈, 그다음에 제츠, 그다음에 이글스인데 이때 2승 2패하면은 되게 좋죠. 근데 요거를 감안하고 바이위크 이후의 일정이 진짜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반에 지난 시즌처럼 좀 후반에 승수를 쌓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스케줄적인 요소를 따지다 보니까 저는 11승 6패를 예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고 다음 3위 에디님께서는 캐롤라이나 팬서스 8승 9패를 예상해 주셨어요. 일단 일정 난이도가 너무 쉽습니다. 가장 쉬워요. 제규어스, 카디널스, 펠컨스, 패츠, 돌핀스, 카우보이스, 제츠예요. 와. 초반 연승을 하면은 진짜 흐름을 타기 굉장히 좋아 보이는 스케줄을 맞이하게 됐고요. 브라이스 형의 어떤 후반기 성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최근에 어쨌든 가장 뛰어난 로스터를 또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5승을 했던 것보다 확실히 더 할 것이다 라는 좀 확신이 있고요. 디펜스도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좋아지긴 했으나 아직까지 좀 다른 팀들과 비교했을 때 로스터 이곳 저곳에 조금 구멍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라인베커 진이라던가 세이프티 이제 모리그 옆이라던가 뭐 코너백 진이라던가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디펜스가 작년보단 좋아지겠지만 얼마나 좋아질까에 대한 확신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한 8승 정도 하지 않을까? 조금 더 잘하면 9승 정도? 뭐 그 정도 언저리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펜서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진짜 쉽죠. 그리고 그쵸, 이 너무 브라이스 형의 사용법을 알게 된 카날레스 그리고 브라이스 형을 보조할 수 있는 무기들이 보강되었다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FA 시장에서 엄청 적극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디펜스를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한 부분 역시 가산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어쩌면 다음 시즌 리그를 가장 놀라게 할 팀 중 하나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플레이오프 막차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바이위크가 14주차거든요. 이제 그 전까지 일정 되게 괜찮잖아요. 그때 승을 최대한 쌓아놓고 바이위크 이후에 일정이 이렇습니다. 세인츠, 벅스, 시옥스, 벅스. 만약에 16주차, 18주차에서 벅스를 상대로 사고를 친다? 이러면 진짜 재밌는 진짜 재밌는 그림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어떤 전체적인 탤런트 그리고 과거에 보여줬던 역사를 살펴봤을 때 당장 템파베이 버커니어스보다 좋은 성적을 낼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변수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캐롤라이나 팬서스를 2위에 이렇게 랭크를 해놨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4위는 저와 에드님이 모두 뉴올리언스 세인츠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승 12패, 에드님께서는 4승 13패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는데 저부터 얘기를 해보면 새로운 코칭 체제에서 이 팀은 지금 당장 뭔가를 만들기보다는 일단 올해 내년 어차피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쿼터백을 잘 육성시키고 젊은 선수들을 잘 키우면서 이 로테이션을 많이 주면서 육성시키면서 팀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즌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수 양쪽의 코어 베테랑들이 모두 시즌을 앞두고 동시 은퇴를 했죠.
타이런 매튜, 데레카. 이 부분도 굉장히 치명적이고 지금 남아있는 코어 전력들이 전부 부상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역시도 진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요소인 것 같아요. 아직 검증이 많이 부족한 전체적인 뎁스 역시도 가장 큰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디비전 꼴찌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가장 유력한 탱킹 후보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나마 장점은 오펜시브 라인에 비교적 안정돼 있다. 비교적 좀 좋은 탤런트가 많이 몰려 있다 정도인 것 같고 그 외의 모든 포지션들은 전부 다 불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쿼터백 타일러 쇼에 대한 불안함은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뭐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상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핵심 선수들이 가장 큰 불안 요소이고 심지어 디펜스에서 캠 조던과 드마리오 데이비스가 1년을 더 늙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을 뛰어넘는 선수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 굉장히 큰 불안 요소가 아닌가. 아직도 드마리오 데이비스, 아직도 캠 조던이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게 참 세인츠 디펜스에서 좀 더 다른 스타들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세인츠의 어떤 로스터가 많이 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외에도 뭐 폴스나디, 뭐 타이런 매튜 이런 선수들도 다 팀을 떠났기 때문에 참 글쎄요 이게 5승, 6승도 하기 힘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이님처럼 가장 유력한 좀 탱킹 후보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거는 작년처럼 뭔가 버카니어스가 쉽게 우승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점. 저는 세 팀이 다 펠컨스, 펜서스, 버카니어스 다 조금 우승 혹은 플레이오프 막차 정도에 다 가능한 팀이다라고 보여서 세 팀은 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좀 경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즌 이제 중후반까지만 해도 벅스의 우승이 그렇게 쉽진 않은 상황이긴 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마지막에 가면서 벅스가 좀 약간 살아나기도 하고 다른 팀들이 무너지면서 우승을 차지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이번 시즌은 참 요 위에 있는 세 팀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떨어져 있는 세인츠 요 한 팀 요게 어떻게 전개될지 참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세인츠가 어떤 팀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세인츠가 일단 뭐 패치도 상대하죠. 그리고 돌핀스도 그쵸. 상대를 하고 텐시 타이탄즈 자이언츠도 상대하고 있고요. 네 자이언츠 있고 사실 나머지 팀들은 좀 많이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뭐 그리고 디비전 매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디비전 매치에서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는 뭐 타이탄스, 자이언츠 정도. 진짜 어렵네요 이거. 그렇죠. 진짜 쉽지 않은 시즌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